이 버스가 우리 집이야. 조용히 하라던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몰라?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야? 예쁜 얼굴 하나 믿고 까부는 거야? 그날 한대위는 단순히 싸운 게 아니었다. 두려움을 멈춘 첫사람이었다. 버스 안의 여전사, 해군 특전사 대위의 정의.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구독해 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늘 그랬듯 바빴다. 7시 40분, 신촌 버스 정류장 앞.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습관처럼 다가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희끄무레했고 매캐한 매연 냄새가 섞인 바람이 코끝을 찔렀다. 출근길엔 여유가 없었다. 피곤한 표정의 직장인들, 졸린 눈으로 이어폰을 꽂은 학생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까지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잠시 후 721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밀려들듯 탑승했다. 운전석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 윤미란이 앉아 있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이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았다. 버스 안은 이미 만원이었다. 창문에는 김이 서리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공기 중에 엉겨붙어 있었다. 서서 가는 승객들은 서로의 어깨에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며 손잡이를 꼭 잡았다. 그런 혼잡 속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유난히 조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베이지색 코트에 크로스백 하나를 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카페를 정리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오늘은 원두 도착하는 날이지. 머릿속으로 일정을 정리하던 찰나였다.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정류장은 기름역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려던 순간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기다리라니까. 윤미라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두 남자가 버스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한 남자는 회색 정장 차림, 목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젊고 흐릿한 눈빛을 한 채 비틀거렸다. 그들의 몸에서는 강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들이 억지로 버스에 올라탔다. 윤미라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류장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문제를 만들면 지연될 게 뻔했다. 시원하다. 형님, 오늘 완전 대박 아니었습니까? 젊은 남자가 껄껄 웃었다. 그들의 말투엔 오만함과 거침이 섞여 있었다. 그 자식들 표정 봤어? 완전 쫄았더라니까. 나 없었으면 그 자식들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문신 남자가 크게 웃었다. 그의 이름은 박도철. 이 일대에서 이름 좀 알려진 조폭이었다. 버스 안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승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도철과 그의 부하는 개의치 않았다. 야, 그거 봐봐. 어제 찍은 거 있잖아. 부하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다. 형님, 이거 진짜 멋지십니다. 완전 깡패 중에 깡패죠. 스피커에서 욕설과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윤미라는 거울로 뒤를 흘끗 보며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그러자 도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그냥 운전이나 하셔. 신경 끄라고. 버스 안의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몇몇 학생은 이어폰 볼륨을 높였고 중년 남자는 신문을 얼굴에 바짝 붙였다. 퇴직 공무원 이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히 나섰다간 일만 커진다. 조용히 가자.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야, 오늘 저녁에 또 가자. 이번엔 제대로 한 건 올리자고. 욕설, 웃음, 비웃음이 섞여 버스 안을 가득 메웠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가방끈을 조용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리창 너머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속은 서서히 끓고 있었다. 도철의 부하가 앞좌석의 젊은 여성을 힐끗 쳐다보더니 입가를 비틀었다. 이쁘네. 전화번호 좀 주라. 여성이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게... 왜? 주기 싫어? 형님, 이 아가씨 봐요. 눈빛이 싸납네요. 그 말에 도철이 낄낄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 애들 버릇없다니까. 그때였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끝이 단단히 굳었다. 공공장소에선 조용히 좀 하시죠. 그 한마디에 버스 안이 정적에 잠겼다. 윤미라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승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진에게 쏠렸다. 박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줌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긴 다 같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도철의 부하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 서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짧고 단호한 말. 순간 도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장난해? 너 진짜. 그가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다. 짧은 신음이 터졌다. 도철이 눈을 부릅뜨며 악을 썼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 손 치우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도철이 다른 손으로 서진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가볍게 비틀며 피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좌석 쪽으로 밀어붙였다. 쿵! 도철이 의자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부하가 놀라서 외쳤다. 형님! 그가 주먹을 쥐고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의 팔이 휘둘러지는 순간 그녀는 손잡이를 잡아 몸을 회전시켰다. 발끝으로 부하의 다리를 걸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으악! 모든 일이 7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버스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윤미라는 백미러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저분 도대체 누구지?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박도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를 갈며 다시 일어났다. 이 여자가 진짜. 그 순간 서진의 코트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군번줄이었다. 금속이 햇빛을 받아 미묘하게 빛났다. 그 빛을 본 도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군번줄? 뭐야, 혹시 군인? 그의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부하가 일어나며 낮게 물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도철은 잠시 서진을 노려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됐어. 앉아.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더 이상 떠드는 사람은 없었다.
서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창밖엔 출근길에 빛이 퍼지고 있었다. 윤미라는 핸들을 잡은 채 백미러로 서진을 흘끔 봤다. 그녀의 눈빛엔 평온함이 있었지만 뭔가 깊은 그림자가 느껴졌다. 이 사람 평범한 게 아니야. 그때 버스 뒤편에서 휴대폰 렌즈가 반짝였다. 프리랜서 기자 강도연이 그 장면을 조용히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알아야 할 장면이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영상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있었다. 프리랜서 기자 강도연은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화면 속에는 전날 버스 안에서 벌어진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한 여자가 술 취한 조폭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제압하는 순간 그 짧은 영상 속의 침묵과 긴장감이 보는 이의 숨까지 멈추게 했다. 도연은 손가락을 멈췄다.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자로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본능과 혹시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양심이 충돌했다. 그러나 그 영상은 단순한 폭력 장면이 아니었다. 겁먹은 시민들, 그 속에서 홀로 나선 한 사람의 용기. 그건 뉴스였다. 그는 결국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 제목은 단순했다. 버스 안, 조폭을 제압한 한 여성의 정의. 그리고 몇 시간 후, 세상은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아침 7시, 사람들은 출근길 카페에서,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이거 봤어? 진짜 영화 같아. 와,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있었던 일이야? CG 아니야? 댓글창엔 수천 개의 글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진짜 멋있다. 이 시대의 여전사다. 이름이 뭐지? 꼭 찾아내야겠다.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만을 넘어섰다.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스 안 영웅 여성 등장? 한 시민의 용기, 사회가 배워야 할 순간. 강도연 기자라는 이름이 기사 말미에 작게 붙었다. 하지만 정작 그 영상의 주인공인 한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카페 이름은 온기. 그 이름처럼 따뜻한 공간이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아침, 서진은 머그잔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조용하겠지. 그녀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저 지나간 하루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서진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남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엔 버스에서 도처를 제압하는 서진의 영상이 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몰래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님, 찾았습니다. 위치 보냅니다. 한편, 낡은 빌딩의 지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박도철은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여자가 감히.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어쩔까요? 도철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찾아. 오늘 끝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기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오전 10시. 카페 온기. 서진은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 밖에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다시는 싸움 같은 일 없으면 좋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도연 기자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서진은 순간 멈칫했다. 네? 기자요?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요. 그게 무슨 일이죠? 그 영상 제가 찍었어요.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모두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영상이요? 그녀는 손을 떨며 검색창을 열었다. 버스 여전사. 그 이름 아래 자신이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세상은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 시각, 카페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엔 박도철의 부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형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안에 있습니다. 좋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도철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예, 형님. 이름은 한서진. 카페 사장이랍니다. 전직 군인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도철이 눈을 가늘게 떴다. 군인이라 그래서 그날 그렇게 빠른 거였군.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여자 하나야. 오늘 끝내자. 점심 무렵 카페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진은 불안했다. 창밖의 검은 차가 몇 시간째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피잔을 닦다 말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저건 그냥 지나가는 차가 아니야.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 3명이 동시에 들어왔다. 가운데에는 낯익은 얼굴 박도철이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아줌마.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서진은 침착하게 앞치마를 정리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 어제 일 때문에 왔지. 우리 형님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때 카페 문 옆에서 강도연이 숨죽이며 들어왔다. 그는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냈다. 또 기록해야 해. 이건 사회가 알아야 하는 일이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여긴 손님이 있는 곳입니다.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여기가 내가 주인인 줄 아냐? 도철이 비웃으며 테이블을 발로 찼다. 컵이 깨지고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손님 몇 명이 놀라 뛰쳐나갔다. 형님, 그냥 한 번만 혼내주죠. 부하의 말에 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살 해라. 그때였다. 서진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향했다. 그녀의 손끝이 군번줄을 감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하하하 웃기고 있네. 부하가 서진을 향해 다가왔다. 그러나 서진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끝을 가볍게 밀었다. 컵이 떨어지며 부하의 시야가 잠시 가려졌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짧은 비명이 터졌다. 나머지 부하들이 놀라 멈칫했다. 도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여자 진짜.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지막 경고예요. 나가세요. 도철은 이를 갈며 손짓했다. 됐어.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자.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강도연은 카메라를 내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예전에 군에 있었어요. 해군 특수전 대위. 그날 밤 강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업로드 버튼 위에 머물렀다. 이번 영상은 훨씬 강렬했다. 하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엔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클릭. 두 번째 영상이 세상에 퍼졌다. 새벽 3시. 수천 개의 알림이 울렸다. 또 나타났다. 버스 여전사. 이번엔 카페에서 조폭 제압. 이 여자는 누구인가? 수많은 기사와 방송이 동시에 쏟아졌다. 그러나 그 시각 한서진은 카페 불을 끄고 군번줄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간, 카페의 온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들이 반쯤 비어 있었고 커피 머신의 증기가 희미하게 흩어졌다. 한서진은 평소처럼 원두를 정리하며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낯선 예감이 꿈틀거렸다. 어젯밤 강도연 기자가 올린 두 번째 영상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응원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사장님, 커피향이 진하네요. 단골 손님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브라질 원두예요. 조금 더 묵직하죠. 서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시선은 수시로 창밖의 거리를 향했다. 그곳에는 아침부터 떠나지 않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있었다.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감시 중이야.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계산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들어오겠지.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군 시절부터 익힌 습관이었다. 위험을 감지하면 두려움을 감추고 호흡을 낮추는 것.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위의 종이 맑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공포로 변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가운데에는 어제의 그 남자 박도철이었다. 그의 얼굴엔 억눌린 분노가 깔려 있었다. 여기 참 아늑하네. 커피 향도 좋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부하 둘이 양쪽에서 그를 따랐다. 손목에는 은색 팔찌, 그리고 허리춤엔 묘하게 불룩한 그림자. 카페 안의 손님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컵을 들던 손이 멈췄고 대화가 끊겼다. 윤미란 기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죠? 서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잠시 자리 비워주세요. 그녀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일어섰다. 남자 셋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손님이 다 나가네. 덕분에 우리끼리 이야기하기 좋겠어. 도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진은 앞치마를 정리하고 물었다. 무슨 용건이세요? 용건? 웃기네. 우리 체면을 구겨놓고 용건이 뭐냐고?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영상 봤지? 그거 지워. 지금이라도 기자 놈이랑 연락해서 없애. 그럼 좋게 끝내줄게.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대신 사과라도 해야겠지. 도철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사람 기분이 이렇게 역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어?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이 해야 할 사과는 그 버스 안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겁먹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다음 순간 부하 하나가 달려들었다. 형님, 말 섞을 필요 없어요. 그가 서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서진은 한쪽 어깨를 틀며 팔을 빼냈다. 그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비명이 터졌다. 서진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손 치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부하는 팔을 잡은 채 뒤로 물러났다. 도철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진짜. 그가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왔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군번줄을 꺼냈다. 금속이 손끝에서 반짝였다. 도철의 눈이 커졌다. 그게 뭐야? 경고입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녀의 어깨가 살짝 움직이자 공기가 흔들렸다. 부하들은 직감했다. 이 여자는 진짜 싸움꾼이다. 그러나 도철은 멈추지 않았다. 체면이 걸린 문제였다. 야, 전부 덤벼. 3명의 부하가 동시에 움직였다. 서진은 오른손으로 컵을 밀며 시선을 돌렸다. 컵이 떨어지며 깨지는 순간 그녀는 회전하며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쳐냈다. 탁! 그의 팔이 꺾였고 비명이 터졌다. 두 번째가 뒤에서 팔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허리를 숙이며 몸을 틀어 그의 무게를 그대로 이용해 테이블 위로 넘어뜨렸다. 쿵! 기물이 쓰러지고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철은 잠시 멈칫했다.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다. 죽여버려. 남은 한 명이 의자를 들었다. 그러나 서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의 손이 그 남자의 팔꿈치를 치며 의자가 공중에서 멈췄다. 순간 그는 팔이 꺾인 채 비틀거렸다. 모든 일이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카페 안은 정적에 잠겼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진 의자, 그리고 3명의 신음이 흩어져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나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진을 노려봤다. 넌 끝났어. 기억해둬. 그는 부하들을 끌어올리며 나갔다. 문이 쾅 닫히자 남아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카페 안 구석에서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내렸다. 강도연이었다. 그의 눈빛엔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예전에 군에 있었습니다. 군이요? 어떤 부대에? 해군 특수전 대위. 지금은 카페 사장일 뿐이에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깨진 컵을 주워들었다. 손끝이 유리 조각에 베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검은색 차가 여전히 도로 맞은편에 있었다. 안쪽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그날 밤 강도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자로서의 본능이 싸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야. 정의에 대한 이야기야. 세상은 이런 사람을 알아야 해. 결국 그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의 제목은 이랬다. 카페 안, 조폭과 맞선 해군 출신 여성의 싸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다. 댓글은 폭발했다.
진짜 영화 같아요. 이 사람 신분 밝혀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이 있다니. 언론사들이 연락을 쏟아냈고 방송국 리포터들이 카페 앞을 지키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 모든 걸 담담히 바라봤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영웅이라니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녁 무렵 강도연이 카페로 찾아왔다.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TV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거절해 주세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세상은 늘 누군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엔 끌어내리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냉정했기 때문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서진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진 씨. 당신이 누군진 이제 알겠어. 해군 특수전 대위라 흥미롭네.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박도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군번줄을 꺼내 손에 감았다.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다. 기다리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카페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서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다시 깨어난 본능이 있었다. 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겠군.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커피 머신을 끄며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끝을 보자. 밤의 서울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가을비가 그친 뒤의 공기엔 차가운 냄새가 묻어 있었다. 카페 온기의 불이 꺼진 시각은 밤 11시 38분. 도시의 불빛이 잠시 사그라들며 유리창에 빗물 자국만 남았다. 한서진은 홀 안을 천천히 걸으며 의자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예감이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일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주머니 속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다.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스쳤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다. 해상 작전 중 폭풍우 속에서 들었던 교신음. 동료의 마지막 숨소리. 그리고 자신이 내린 명령 한마디. 돌진하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의 결의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탁! 그때였다.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들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봉투엔 붉은 글씨로 오늘 밤 12시 폐공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엔 짧은 문장 하나. 혼자 와라. 아니면 내 카페를 불태운다. 그녀는 봉투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을 돌리며 관절을 풀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보다 평온이 먼저 찾아왔다. 마치 다시 임무를 앞둔 군인처럼. 자정 12시 01분. 서울 외곽의 폐공장. 예전엔 철강을 녹이던 소리가 가득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녹슨 철문과 부서진 유리만 남아 있었다.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낡은 간판이 덜컹거렸다. 검은색 밴이 천천히 멈췄다. 그 안에서 박도철과 그의 부하 6명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늘 끝내자. 깔끔하게. 형님, 그 여자 진짜 위험합니다. 그냥 입 닥쳐. 난 체면을 잃었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존재 증명이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오늘 내가 이 도시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해. 한편 서진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검은 점퍼와 운동화,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어깨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엔 낡은 전술용 장갑,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비어있는 도로 위,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눈빛은 오직 한 곳. 폐공장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문을 밀자 녹슨 철이 삐걱거리며 울었다. 안은 어둠뿐이었다. 그때 스피커가 켜지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왔군. 역시 약속은 지키는 타입이야. 당신도 변함없네요. 겁 많은 남자치곤. 도철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참 여전하네. 근데 여긴 전장이 아니야. 이건 사냥터야. 사냥꾼은 나고 먹잇감은 너지. 불빛이 켜지자 6명의 남자가 주변을 둘러쌌다. 철봉, 쇠파이프, 체인. 그들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다. 서진은 몸을 낮췄다. 숨을 고르고 시야를 넓혔다. 가까운 목표부터 제압.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전투 교본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도철이 손짓을 했다. 가자. 첫 번째가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서진은 왼쪽으로 몸을 틀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팔꿈치가 꺾이며 파이프가 떨어졌다. 그녀는 그대로 뒤돌아 두 번째 남자의 복부를 찼다. 윽, 짧은 신음, 그리고 넘어지는 소리. 세 번째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허리를 낮추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철제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다. 도철은 이를 악물었다. 계속해, 끝까지 가. 남은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서진은 벽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무릎이 한 남자의 턱을 강타했고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돌리며 벽에 밀어붙였다. 순식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도철이 뒤에서 총을 꺼냈다. 멈춰. 서진의 몸이 굳었다. 총구는 그녀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이젠 끝났어. 아무리 훈련받은 군인이라도 총은 못 이기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래요. 총은 빠르죠. 그래. 결국 넌 이 도시의 법 따위로 날 막을 수 없어. 그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다. 그만해요, 도철. 당신은 이미 진 거예요. 닥쳐. 그 순간 어딘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형님. 밑편 철제문이 열리며 강도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모두 촬영됐습니다. 당신이 무기 들고 협박하는 장면 전부요. 도철이 놀라 총을 돌렸다. 이 새끼. 탕. 총성이 울렸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총알이 스치며 팔을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도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총이 떨어지며 바닥을 구른다. 그녀는 왼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콘크리트 벽으로 내던졌다. 이건 내가 만든 싸움이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총을 발로 밀었다. 도철은 주저앉은 채 헛웃음을 터뜨렸다. 군인 주제에 아직도 정의 따위 믿나? 정의가 아니라 책임이죠.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도연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빨간빛이 창문 틈새로 번졌다. 도철의 부하들이 놀라 달아났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도철은 꼼짝하지 못했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의 눈빛엔 패배감이 스며들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 앉았다. 팔에서 피가 조금 흘렀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강도연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친 정도예요. 경찰이 다 봤어요. 이제 끝났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누군가는 계속 싸워야 하니까요. 이런 세상에선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해요. 새벽 2시 40분. 폐공장 밖에는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여전히 돌고 있었다. 박도철은 차에 태워졌고 그의 부하들은 줄줄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서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손에 감긴 군번줄이 희미한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포털은 온통 그 뉴스로 뒤덮였다. 버스 여전사, 조폭 두목 검거의 결정적 역할. 전직 해군 특수전 대위, 정의의 시민으로 떠오르다. 댓글에는 찬사가 이어졌다. 진짜 영화 같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카페 온기의 사장이었다. 단지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커피 향이 퍼지며 문이 열렸다. 강도연이 들어왔다. 사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다네요. 복귀 제안이라고.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거절했어요. 왜요? 이제는 총 대신 커피로 사람을 깨우고 싶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침 햇살에 부드럽게 섞였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싸움은 끝났지만 나는 아직 경계하고 있어요. 세상엔 아직 어둠이 많으니까. 그녀의 손엔 여전히 군번줄이 있었다. 그건 과거의 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신념의 상징이었다. 사건이 끝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은 다시 찬바람으로 변했고 거리는 언제나처럼 붐볐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다른 사건들로 바뀌었고 세상은 또 다음 흥미거리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카페, 온기. 그곳의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손님들이 보내준 선물이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문구들이 적힌 손편지와 함께였다. 한서진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커피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며 문 앞을 쓸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예전엔 없던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언론이 쏟아졌던 일주일.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모든 제안을 끊었다. 내가 원한 건 영웅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혹시 학생들에게 용기에 대한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유명인도 강연가도 아니었다. 단지 한때 군인이었던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버스 안에서 마주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은 순간의 침묵이 떠올랐다. 그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메시지일지도 몰랐다. 좋아요. 단,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며칠 뒤, 한 초등학교의 강당. 아이들이 체육복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섰다. 처음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온기를 운영하는 한서진입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아, 그 영상 속 사람이에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용기예요. 용기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죠. 아이들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저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 걸 봤을 때 잠깐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그 잠깐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아이들을 향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싸우지 않아도 돼요. 말 한마디, 손 내미는 것도 용기입니다. 짧은 강연이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서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날 오후, 서진은 카페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커피향이 반겼다. 익숙한 의자, 익숙한 손님들. 버스 기사 윤미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사장님,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인기 많던데요. 그래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사장님 강연 듣고 와서 나도 커피 내리는 군인 될래요 하더라고요. 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좀 어렵겠네요. 그래도요, 그 아이들한텐 영웅이에요. 서진은 대답 대신 커피를 내렸다.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 그 소리 속에 그녀의 하루가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전투의 긴장감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특수전 출신으로서의 헌신과 시민의 모범적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서진은 초청장을 바라보다 웃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봤다니. 그녀는 조용히 서류함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커피 쿠폰 한 장을 올려놨다. 국방부 장관님, 커피 드시러 오세요. 농담처럼 쓴 문장이었다. 한 달이 더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왔다. 카페 앞 벚꽃나무가 연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날 아침, 서진은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문 앞에서 한 모자가 서 있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자가 물었다. 그날 버스에서 제 아들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5살 남짓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가 버스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괜찮아. 그 언니가 지켜줬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도 그때 아이를 안고 있었잖아요. 그게 용기였죠.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깨달았다. 이 평범한 온기. 이게 내가 싸운 이유였구나. 밤이 되었다.
카페는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진은 혼자서 홀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낡은 군번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다. 군번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약속이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군번줄을 손목에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는 이제 싸우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언제든 일어설 거야. 그녀는 커피 머신을 껐다. 잔불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아래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학생, 직장인, 노인,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잡은 부부. 그들의 평범한 하루가 그녀의 눈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이게 진짜 힘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틀 뒤, 강도연 기자가 카페를 찾았다. 사장님, 요즘 뉴스 안 보시죠? 네, 별로요. 도철, 징역 12년 받았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 얘긴 이제 아무도 안 하는데 사장님 얘긴 아직 계속 나와요. 뉴스는 금방 식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남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도 전 그날 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서진은 웃었다. 그날 당신도 용기 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전 그냥 기자였어요. 아니요. 당신은 목격자였어요. 정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사람. 둘은 잠시 조용히 웃었다. 커피 향이 다시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 서진은 카페 불을 끄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문 옆 게시판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빼곡했다. 용기를 배웠어요. 덕분에 나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 메모들 위로 손을 얹었다. 그 모든 글이 자신의 또 다른 싸움의 흔적이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전투는 총과 주먹이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는 거였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들였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도 평범하게.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세상을 조용히 지키는 한 사람의 시민이었다. 밖에선 봄비가 그치고 새벽의 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군번줄을 바라봤다. 이제 그것은 목에 걸린 장식이 아니라 가슴 속 신념의 무게였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업로드합니다. 구독하셔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